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505년 명홍지 18년 왕이 경복궁에서 대비에게 진연하고 풍두희를 베풀었다. 그리고 승정원 종실 재상 이품이상과 경복궁 청덕궁 입직한 재장을 건정전 뜰에서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준손에게 동네 현령을 제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릇 재상이나 조관이 죄가 있어 하옥당하게 되면 의금부 당상 낭청이 곧 먼저 통기하여 혹은 먼저 스스로 취욕하고 혹은 말을 타고 오는 자도 있으니 이는 법을 만들어 죄를 징계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감찰 일원이 항상 밀위청에 있다가 명하여 가두라는 사람이 있으면 금부 낭청과 즉각 나장을 거느리고 가 잡아와 이와 같이 못하게 하라. 어기는 자는 중대로 논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산 11년 12월 1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총대와 인양전에 쓸 최화성 2천장을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1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섬시의 명주 150필 재용감의 면포 정포 각 25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문현산에서 사냥한 후에 제장은 즉일로 복명하라 하니 우상대장 황형이 아뢰기를 문현산에서 도성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 동안에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할까 합니다 하며 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옛말에 왕의 일은 실수 없는 것이라 밥 먹을 겨를도 없다고 하였으며 하우시는 세 번 그 집 앞을 지나면서 들어가지 않아 개가 갓나서 울고 있었지만 자식으로 여기지 못했으니 이 모두가 군 명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신하된 자는 마땅히 물구를 무릅쓰고 위험도 밟고 나가 제 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먼 것을 꺼려서 미급하겠다고 칭탁하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승지 한수는 경복궁에 보내어 채붕을 감력하게 하고 승지 강호는 연방원에 보내어 가흥청을 고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도시의 맵쌀 5석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해의 운평 중에 풀피리를 잘 불고 자식이 있는데도 숨겨 빠진 자가 있을 것이니 널리 다니면서 찾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향발 100쌍을 급속히 정하게 만들어 대내려드리라. 그리고 내 영원, 취홍원, 연방원에도 각 10쌍씩 급속히 만들어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1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1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찬수로 공상하는 소 2마리를 늦게 대내로 드렸으니 사축서의 담당관 원을 밀위청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조정조로부터 소 잡는 것을 금하여 제영 외에는 일체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 왕이 쇠고기를 좋아하여 혹 생으로 씹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팔도에 명하여 봉진하게 하니 수령들이 공사를 핑계삼아 침독하기를 성화같이 하므로 백성들은 모두 생업을 잊고 서로 모여서 도둑질을 했다. 백성을 도둑을 만다. 연산군 일기 50권 연산 11년 12월 21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라능단은 비록 이미 통용해 있도록 허하였으므로 직조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장인 수백인을 더 두어 그 업을 부지런히 하게 하고 오부로 하여금 인가를 깨우쳐 널리 전습하게 하라. 만약 홀로 할 수 없으면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짜서 바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누예와 뽕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며 7사에 맨 먼저 있으므로 나라에서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지금 마땅히 가깝게는 계승으로부터 멀리 팔도에 미치기까지 모두 가르치되 10년을 기한으로 한다면 비록 아무리 공벽한 시골이라도 환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없어 공사가 풍족하리라. 그 후에 항공을 정하라 하였다. 살아난다나 이때부터 만들었는 거야. 연산군 1기 60건 연산 11년 11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예조낭청을 보내어 임승재에게 사죄하였다. 연산군 1기 60건 연산 11년 12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흥청 악의 부모를 밀위청에 가두라 하였다. 아무리 사랑하는 흥청일지라도 조금만 뜻에 어긋나면 곧 명하여 매질하고 그 부모까지 미쳤다. 연산군 1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인 성몽정을 공문하지 말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이 내관 김처선을 죽이고 펑 미워하여 온 나라 사람의 이름과 대소 문자에 처자 쓰는 것을 금하였다. 몽종이 명을 받들고서 교서를 지을 때 처자를 썼으므로 왕이 노하여 산부에 내려 공문하였던 것인데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 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연산군 1기 60건 연산 11년 12월 2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묘가 대궐에 가까우니 지금부터 제사 지낼 때 집사는 기침고를 치지 말고 병명을 기다려 행제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건 연산 11년 11월 23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백사 서부가 각각 그 직을 맡았으니 진시로 그 지위를 넘어서 상관하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사람을 쓰라고 분부하면 이조가 응하고 행군을 하라고 분부하면 병조가 응할 것이며 이조에 분부하는데 병조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이 없고 병조에 분부하는데 이조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이 없다. 아래로 타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어기는 자는 마땅히 기회 제서의 율로 논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임금이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오늘은 마땅히 고기 반찬을 올려야 할 것인데 감히 소찬을 올렸으니 사옹원의 관원을 국문하라 하였다. 이날이 바로 성종 귀신 제기의 날이었다. 이보다 앞서 왕에게 징계하는 자가 성종을 본받으라고 말이 많았는데 왕이 듣기를 싫어하였으며 그 소행이 무도하여 항상 성종과 반대되므로 성종을 매우 미워하고 원망하였다. 하루는 내관 박성림이 세자의 처소로부터 왔다. 왕이 세자가 얼마나 성취하였던가 하며 성림은 대답하기를 세자의 기상이 꼭 성종을 닮았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왕은 노아의 칼을 잡고 쳐서 그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궁중에서 성종의 반신 영종을 가져다가 표적으로 삼아 화를 쏘기도 하고 혹 크게 취하여 미쳐서 부르짖으며 좌우에 명하여 선릉을 파가지고 오라 했다고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1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옥지화를 오늘 군기시 앞에 목매어 그 머리를 취홍은 뇌의 영혼에 돌려보이고 연방원에 효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3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길이가 세자되는 다리 꼭지 5만 개를 팔도에 배정하여 봉진하라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1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옥지아의 죽음을 남형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지금 흥청으로 후궁을 세우니 운평들이 그의 동배로 보고 능만하는 마음이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내대 처음부터 어찌 절로 귀한 자가 있으랴. 윗사람이 명의와 등급을 더해준 후에 높고 낮은 것이 정해지는 것이다. 근자의 조계형은 겨우 각대를 띈 미관으로서 특별히 당상을 제수받자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데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옥지아가 수경의 옷을 밟았으니 비록 흥청의 옷이라도 옳지 못하거나 하물며 수경일까 보냐 하니 승리들이 아뢰기를 죽어야 할 죄로 죽었는데 어찌 외의가 있으리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왕이 들에 나가 사냥하였는데 이날은 성종의 기일이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어제 악장을 승정원에 내기를 아름다운 공 위대한 덕 하삼도 우리 어머니 샷다. 높은 사랑 깊은 어짐 하삼도 우리 어머니 샷다. 녹과 복을 길이 평안히 하사 억만년 우리 소사였으니 하삼도 우리 샷다. 이 소서는 모두가 조오 방언이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이것은 황사이다. 그러나 연말에 이르기를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요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것이요 소리는 길음에 의지하는 것이요 율은 소리를 화하는 것이니 팔음이 잘 조화되어 서로 질서를 잃지 않아야 귀신과 사람이 화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악장을 연방원에 가르쳐 진연할 때 부르게 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것은 성요에서 나온 것이므로 관연에 올릴만 합니다 하였다. 팔음은 아악에 쓰이는 8가지 악기이다. 곧 종 등의 금, 경 등의 석, 금 등의 사, 적 등의 죽, 생 등의 포, 부 등의 토, 고 등의 혁, 어 등의 목을 말한다. 팔음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의원 관원 10명 10원을 더 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4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역지를 쫓기 위하여 포를 쏘는 것은 벽사하는 것이니 어찌 세시에만 할 것인가. 사시 개화할 때도 아울러 행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역지를 쫓는 사람의 복색은 봄에는 푸르게 여름에는 붉게 가을에는 희게 겨울에는 검게 전후에 따라 바꿔 입게 하되 세시에는 4가지 색깔을 같이 쓰게 하라. 역지를 쫓을 때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 앞으로는 좌우 상을 합쳐 한 쌍으로 만들어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줄이되 방상시와 귀신을 부르는 사람은 줄이지 말라. 그리고 논의는 사람을 4대로 만들어 사시에 아울러 쓰게 하라 하였다. 개화는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벼 신화를 내어 그 화를 고치는 의식이다. 병조에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입절일과 토왕일에 불을 만들어 각 궁전의 진상과 모든 관아에 나누었는데 입춘에는 버드나무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판에 대추나무로 태왕일에는 쌈뽕나무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판에 회나무로 판에 구멍을 비벼 불을 냈다. 각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방상은 주나라 벼슬 이름으로 주로 역지를 쫓는 일을 맡았다. 그는 공가죽을 쓰고 황금으로 만든 눈 4개를 달고 검은 옷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을 짚고 방패를 들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5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5일 두 번째 기사 대비어 이후 소위사 진현하고 승지 강원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운평을 정돈시킨 다음 좌우 찬성, 병조, 당상과 승지 등을 경복군 진독청에서 공개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5일 세 번째 기사 내관서 오늘 경성도에 보내어 매와 개 및 기이한 새 괴이한 짐승 해체 과실나무와 작물들은 모두 배에 실어 보내게 하고 겸하의 돈의 주인과 수령들의 불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또 감사에게 효유하여 서온과 더불어 함께 살피도록 하였다. 그때 진기한 새, 괴이한 짐승과 아름답고 이상한 나무들을 짊어지고 실은 것이 길가에 있다고 끊이지 않아 군민을 징발하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하였다. 그래도 부족하면 길 가는 사람은 또한 이고지게 하였으며 만약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영솔에 가는 자가 진상하는데 말이 범했다고 하여 매질하고 때리며 의복을 겁탈함으로 동서로 길 가는 자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억지하는 죄가 있어 형을 받은 것이다. 만약 죄가 없는 자라면 어찌 형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이제는 간용이 제거되고 변경도 무사하니 태평한 때는 태평한 음악을 해야 한다. 음악이 화창하지 못하면 태평한 시절에 맞지 않으므로 주악하는 자는 또한 음성과 낯빛을 화하게 할 것이며 명강하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되니 이 뜻으로 깨우쳐 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무릇 주악하거나 노래를 부를 적에 잘 부르는 자와 못 부르는 자가 같이 부르면 시끄러워서 듣기 싫으니 지금부터는 봉선루, 세류, 앵처럼 잘 부르는 자는 골라서 앞줄에 세우고 그 밖에 재주 있는 자는 뒷줄에 있으면서 주악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승지 한순을 경혜루에 보내어 채북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대내에서 간수하고 있는 서책을 밖으로 내가게 하였다. 왕이 성색에 방탕하여 서사의 뜻이 없으므로 내가게 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 임금에게 무난한 것은 영광과 다행함이 비길 데 없는데 오히려 가함이 태만하게 하니 자무 신하가 된 정성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한 달에 3번 들어오지 않는 자는 파출하리라 하였다. 이때 대비와 왕비의 족친을 초하여 날마다 평명에 예고를 하여 무난하게 하였는데 성세순이 왕비의 먼 일가로 또한 참여할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연원전의 위판을 이제 이미 이안하였으니 그 전을 회사각으로 만들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흥청 은평의 입고 있는 옷이 이름은 비록 아상이라 하나 실은 매우 누주하니 아울러 개비하여 다홍, 자지, 분홍, 유청 등의 색깔로 물들이되 금이나 자왕으로 써서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도록 힘쓰라. 각 방의 관원과 총률은 전적으로 맡아서 검찰하라. 태만한 자는 죄를 논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어제시를 내리기를 봄이 장안에 돌아오니 누수 소리 더디고 바람이 따스하고 가벼운 연기에 경치가 기이하여라. 이 모두 태평하고 조여가 안전한 덕이니 길게 취하여 계집이나 희롱함도 무방하리 하고 승지들에게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왕이 회무할 때 처음에는 영산, 회상, 불보살이란 말을 불렀는데 이것이 부처의 말이라 하여 어제시 한구를 내리기를 임금이 편안하고 신하가 복스러우니 나라의 안일에 관계되네 하고 승지 강훈에게 묻기를 이 식구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오니 아뢰기를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회무는 정제의 수보록 몽금척이나 무고의 춤에 출연자 일동이 원형을 지어서 추는 춤이다. 영산회상 불보살은 영산회상곡을 이름이다. 석가이래가 슬퍼하던 영산회의 불보살을 노래한 악곡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의 세 가지가 있다. 이는 세종대왕이 지은 것인데 이 노래의 기원은 신라 흥강원 때 신인이 바다 가운데로부터 나타나 왕도에 들어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영산회상 단조였죠.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모든 공장은 공천이나 사천을 물러나고 한승부와 오부에 명하여 그 살고 있는 방명을 기록해다가 나라의 역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부역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승지 강원 한순을 경복궁에 보내어 채북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2월 2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밤 이경에 전교하기를 수원부의 용성 부곡이
토지 광협과 민정의 다수가 수령을 두어야 하겠는지 여부를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상고에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것은 흥청의 족친으로서 용성에 사는 자가 그 현을 회복하여 자기가 현감이 되려고 하여서 이런 전교가 있었다. 또 밤 이경에 연산군 일기 69년 11년 12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서 나래 구경을 하고 승정원과 병조 도총부 당상을 진독청에서 공개하였다. 그런데 술이 한순배도 돌지 않아 승지 등에게 명하여 창덕궁으로 달려 돌아가게 하고 별감 10여인에게 빨리 돌아갈 것을 재촉하여 가는 자가 길에 잇따랐는데 외인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랬어?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취홍은 내 영혼에 평상시 쓰는 뗄나무가 부족하니 한성부에 명하여 남산에 마른 소나무를 베어 연속해 바치게 하라 했다. 국법의 도성 안팎에는 또한 벌목을 금하였는데 갑자는 이후로 도성안 철거한 곳의 연로가에 모두 소나무로 긴 난간을 만들고 가시등굴로 가려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산대 및 각 곳의 뗄나무도 모두 썼으므로 도성에 가까운 모든 산이 다 민둥산이 되었고 오직 내남산 난쪽만이 전과 같았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입천날에 창덕궁 경복궁에서 역지를 쫓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주례의 방상씨가 나래를 맡아 역지를 쫓았다면 역지를 쫓는 것과 나래가 진실로 두 가지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풍속이 이미 역질은 쫓았는데 또 나래를 하여 역질을 쫓는 것은 묵은 재앙을 쫓아버리고 새로운 경사를 맞이하려는 것이니 비록 풍속을 따라 행하더라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본디 나래는 배우의 장난으로 한 가지만도 볼만한 것이 없으며 또 배우들이 서울에 떼를 지어 모이면 표절하는 도둑이 되니 앞으로는 나래를 베푸지 마라. 옛날 패단을 고치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 장난을 하며 아뢰기를 전하는 요순 같은 임금이요 나는 고유 같은 신하입니다. 요순은 여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요 고유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고 논어를 외워 말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으랴 하니 왕이 그 말이 불공한 데 가깝다에 곤장을 쳐서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세화는 온갖 종이와 멍만 허비할 뿐이니 이제부터는 그만두라 하였다. 세화는 새해에 권례에서 그림을 그려 나눠주던 일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29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옛말에 송백은 날씨가 추워도 변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송백도 또한 반드시 오래 살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은 남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인데 어찌 약으로서 면하랴. 약이 이미 사람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납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납약 또한 올리지 말라 하였다. 납약은 납일에 제조한 약품을 말한다. 옛날 한약 조제를 하는데 시기를 중히 여겨 날짜, 계절, 간지까지 가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특히 매년 12월 납일에 조제하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이를 납약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납설수, 납일에 온 눈을 녹인 물을 말하며 납저육, 납일에 잡은 돼지고기를 말하고 이것이 살충, 해독에 쓰인다고 하였다. 매년 내이원에 납일에 청심환, 사양, 소합환 등 귀중한 약품을 조제하여 위에 받쳐서 두고 쓰는 동시에 근신에게 나눠주어 군주의 구급이나 기타에 사용케 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가서 대비에게 진연하였다. 연산군 일기 69년 연산 11년
12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경희로 가여 화산대를 배설하라 하고 승지 윤순을 보내어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군기시 간운이 아뢰기를 날이 저물어서 다 만들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왕이 노하에 공문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제2의 군인을 내서 부역케 하는 등 독려하여 준공한 후에 왕이 경희로에 납시어 불구경을 하고 밤중에 창덕궁으로 돌아갔다. 연산군 1969년 연산 11년 12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섬 시험 연포 750피를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1969년 연산 11년 12월 3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총대 쌓는 일을 감독하는 100명을 모두 가부장이라 일컬으라 하였다. 생원 진사로 오래도록 뜻을 펴지 못한 자들이 다투 그 소임을 맡아 군인을 침탈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였으니 승비 풍습의 대패된 것이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하였다.